사라진 신랑. 코난 도일. 1. 신부가 의뢰해 온 사건. 베이커가의 하숙집에서 벽 난로 앞에 앉아 있을 때 홈즈가 나에게 이야기를 걸어왔다. 여보게 와트슨. 인생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묘한 것 같아. 만일 우리가 지금 서로의 손을 잡고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 이 대도시 위를 날아다니며 여기저기 지붕을 살며시 벗겨내고 그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릇한 인생극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과연 어떨까? 거기에 비하면 소설 같은 건 줄거리가 단순하고 결과도 뻔하거든.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열린 커튼 사이로 어둡고 흐린 런던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러던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어라, 저기 저 아가씨는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구먼. 홈즈의 어깨 너머로 내려다보니 길 저쪽 보도 위에 몸집이 큰 젊은 여인이 보기에도 푹신한 모피 목도리를 두르고 붉은 깃이 달린 폭 넓은 책 모자를 쓰고 서 있었다. 여인은 화려하게 차려입은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장갑의 단추를 매만지다가는 주저하는 기색으로 이쪽 창을 올려다보는 것이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마음을 정한 듯 곧장 길을 건너기 시작했다. 곧 현관에 초인종이 울렸다. 홈즈는 담배 꽁초를 벽난로 불 속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저런 모습은 전에도 본 일이 있네. 길거리에 서서 망설이는 것은 반드시 애정 문제로 찾아오는 손님이지. 상의는 하고 싶지만 사연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상대방이 이해해 줄지 자신이 없는 걸세. 하지만 애정 문제에도 두 가지 경우가 있네. 남자에게 당한 여자라면 주저하기는커녕 초인종이 끈이 끊어져라 잡아당기고는 뛰어들기 마련이지.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오늘의 상담은 애정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 아가씨는 남자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는 것 같군. 어쨌거나 본인이 온 것 같으니 직접 들어보세. 홈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크 소리가 나고 사환이 들어왔다. 메어리 서덜랜드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홈즈는 서덜랜드 양을 맞아들여서 팔걸이 의자를 권하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관찰하며 말했다. 아주 열심히 타자기를 치시는 모양인데 눈이 근시여서 피로가 심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피곤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자판을 눈여겨보지 않고도 칠 수가 있답니다. 서덜랜드 양은 무심코 말하다가 문득 얼굴빛이 달라지며 홈즈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어머 홈즈 씨. 벌써 저에 대한 일을 들어 아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떡해. 홈즈는 웃으며 말했다. 걱정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는 것이 내 직업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보아 넘기는 것도 나는 세심히 관찰하는 훈련을 쌓아둔 덕분에 알 수가 있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 아가씨는 나에게 상의하러 오지도 않았겠지요. 실은 에서리지 부인의 소개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에서리지 씨가 행방불명이 되어 경찰에서조차 어디에서 죽은 모양이라고 포기했을 때 선생님이 쉽게 찾아주셨다더군요. 저 홈즈 씨 저도 꼭 좀 도와주셔야겠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타이피스트로서 버는 수입 외에도 유산으로 한 해에 100파운드씩 들어오므로 호즈머 에인절 씨의 행방만 찾아주시면 섭섭치 않게 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황 없이 상의하러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홈즈가 양쪽 손가락을 깍지 끼고서 천장을 바라보며 물어보자 서덜랜드 양의 얼굴에 다시 한번 놀라운 표정이 스쳤다. 맞아요. 저 정말 정신없이 뛰쳐나왔어요. 실은 윈디뱅크 시가 이분은 저희 아버지예요. 너무나 태평하게 계시는 바람에 제가 화가 나서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사람이 자취를 감추었는데도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선생님께 상의해 볼 생각도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그저 말로만 걱정하지 말라니 참을 수가 있어야죠. 홈즈가 물었다. 지금 아버지라고 했는데 성이 다른 걸 보니 양아버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버지라고는 부르지만 나이를 따지자면 저보다 5년 2개월 위일 뿐이라서 멋쩍기 짝이 없어요. 그래 어머니는 아직 살아 계십니까? 예, 살아 계십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곧 15살이나 아래인 윈디뱅크 씨와 재혼했습니다. 저는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었지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토트넘 코트로에서 상당히 규모가 큰 설비 가게를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는 책임자인 하디 씨와 가게를 계속했습니다만 윈디뱅크 씨가 나타나 어머니에게 가게를 팔게 했습니다. 그는 그때 수레사의 외판원을 하고 있었는데 보통 수단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 가게를 4,700파운드에 처분한 모양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그렇게 헐값에 넘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나는 이 아가씨의 사건과는 연과도 없을 성싶은 집안 이야기에 홈즈가 짜증을 내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이 되어 그의 기색을 살펴보았으나 웬걸 그는 아주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럼 아가씨의 유산에 의한 수입이라는 것은 그 가게를 판 돈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요, 그건 전혀 다른 돈이에요. 뉴질랜드에 사시던 네드 삼촌이 저에게 남겨준 거예요. 연 4.5%의 이자가 붙는 뉴질랜드의 공채입니다. 액면은 2,500파운드라고 하는데 저는 이자만 받을 수 있어요. 재미있군요. 그럼 아가씨 매년 이자만 해도 100파운드씩 들어오는 것 외에 직업도 갖고 있으니 마음 내키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 밖에 하고 싶은 일도 할 수가 있겠군요. 여자 혼자라면 한 해에 60파운드면 넉넉히 살아나갈 수 있으니까. 아니, 그보다 적은 액수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머니나 양아버지의 짐이 되기 싫어 이자는 어머니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윈디뱅크 씨가 3개월마다 은행에 가서 이자를 타오고 있어요. 저는 타이피스트로 일하는 수입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한 장에 2펜스인데 하루에 15장에서 20장은 칠 수 있습니다. 아가씨의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와트슨 박사로서 나와는 절친한 친구이니 신경 쓰지 말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다음은 실종되었다는 호주머 에인절 씨와의 관계에 대해 말해 주시지요. 서덜랜드 양의 얼굴에 금방 붉은 빛이 감돌더니 옷깃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가스 공사 관계의 댄스 파티에서 알게 되었어요. 주최자 측에서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초청장을 보내오곤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우리를 잊지 않고 어머니에게 보내주었죠. 하지만 윈디뱅크 씨는 우리 모녀가 파티에 나가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니, 파티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때 파티에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저를 못 가게 할 권리가 양아버지에게는 없으니까요. 돌아가신 아버지의 친구들이 많이 참석하므로 그분들을 만나고도 싶었고요. 하지만 윈디뱅크 씨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만나 못하겠느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입고 갈 옷이 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라고 해서 파티에 입고 갈 변변한 옷 한 벌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지요. 장롱 속에는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빌로드 드레스가 있었거든요. 마침내 도저히 저를 못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자 윈디뱅크 씨는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프랑스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집을 나갔죠. 그래서 저와 어머니와 가게 책임자인 하디 씨 이렇게 셋이서 파티에 갔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호주머 에인절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좋지 않은 내색을 하진 않던가요? 아니요, 뜻밖의 기분이 좋았어요. 피식 웃고는 여자라는 것은 어차피 말려도 소용없어 하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요? 어쨌거나 아가씨는 그 가스 공사 관계의 댄스 파티에서 처음 호주머 에인절이라는 청년을 알게 되었다 이거군요. 예, 그날 저녁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 집으로 찾아온 뒤로도 몇 번 만났고요. 2번은 공원을 함께 산책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에서 돌아오자 그는 우리 집에 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입니까? 윈디뱅크 씨가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그분은 손님이 드나드는 것을 아주 질색해요. 여자란 식구끼리만 지내는 것이 제일이라나요. 그렇다면 저도 결혼을 해서 식구를 가져야겠다고 대들었죠. 호주머 에인절 씨는 그런 일이 있은 뒤 아가씨를 만나려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사실은 윈디뱅크 씨가 일주일 뒤에 다시 프랑스로 가게 되어 있었기에 호주머는 편지로 그때까지는 서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연락해 왔어요. 그 일주일 동안 그분은 매일처럼 편지를 보내왔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직접 우편함에서 편지를 꺼내왔기 때문에 윈디뱅크 씨는 거기에 대해선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에인절 씨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해 두었겠군요. 예, 홈즈 씨. 둘이서 처음 산책을 한 날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호주머 마이너스. 즉 에인절 씨는 리드놀가의 어느 회사 격리 사원인데 그 회사 이름은?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럼 그의 숙소는? 그는 회사에서 묵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가씨는 상대방의 주소도 모른다는 겁니까? 예 마이너스 단지 리드놀 가라는 것밖에는요. 그럼 답장을 쓸 때는 어디로 보냈습니까? 리드놀 우체국 사서함이었습니다. 회사로 여자에게서 편지가 오면 남들이 놀린다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자기도 편지를 타자로 쳐서 보내니 나도 타자 쳐서 보내면 되지 않겠냐고 물으니 그건 싫다고 하대요.
직접 손으로 쓴 편지여야 정말 저한테 보내온 느낌이 들지 타지기로 쳐서는 우리 두 사람 사이에 기계가 들어선 기분이 난다는 거예요. 홈즈 씨, 그분은 그토록 저를 사랑한 거예요. 세밀한 데까지 신경을 써서요. 실로 의미가 깊은 이야기로군요. 나는 그전부터 세밀한 부분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격언을 믿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찮은 일이라도 좋으니 에인절 씨에 대해서 생각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이야기해 주시죠. 홈즈 씨, 그분은 몹시 내성적인 것 같았어요. 남들의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해서 만나는 것도 늘 밤에 어두운 곳에서 만나는 걸 좋아했어요. 목소리마저 소근거리듯 작아요. 어렸을 때에 편도선을 몹시 앓은 적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나 봐요. 하지만 저처럼 눈이 나빠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래, 윈디뱅크 씨가 프랑스로 다시 간 뒤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호주머 에인절 씨는 그제야 집에 찾아와서 윈디뱅크 씨가 돌아오기 전에 결혼해 버리자고 하더군요. 하도 열심히 조르기에 저는 그러기로 했지요. 그러자 그분은 저더러 성서에 손을 얹고 사랑이 변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하더군요. 어머니는 그러한 맹세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며 그런 것까지 말하는 걸 보면 그분의 사랑이 진실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에인절 씨에게 호감을 갖고 그분의 일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했어요. 에인절 씨가 일주일 내에 결혼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께 얘기하자 어머니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랑스에 간 윈드뱅크 씨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나중에 이야기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어민이는 양아버지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불과 5살 위인 양아버지에게 허락을 받는 것도. 이상하지만 마이너스 그러나 저는 무슨 일이든 은밀히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보르도에 있다는 지점으로 윈디뱅크 씨에게 편지를 보냈지요. 그러나 그 편지는 결혼식 전날 되돌아왔어요. 어째서였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분이 영국으로 떠난 뒤에 편지가 도착해서 그런지도 모르죠. 그거 참 유감이로군요. 결혼식은 금요일이었나요? 장소는? 킹스 크로스 역에서 가까운 세인트 세비어 교회에서 식을 올리고 그 뒤 세인트 팬크레스 호텔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어요. 그날 호주머는 2인승 마차를 타고 왔는데 저와 어머니 두 사람이 그 마차를 타고 가고 에인절 씨는 다른 마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곧 그 마차가 뒤따라 오더군요. 우리는 신랑인 에인절 씨가 마차에서 내리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내리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마부가 내려와 마차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글쎄 그 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마부는 신랑이 마차에 타는 것을 틀림없이 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하고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지 뭡니까? 그것이 지난 금요일의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참 희한한 일이군요. 에인절 씨는 마음이 착해서 저를 애먹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변하지 맙시다. 만일에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헤어져 있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사랑의 약속은 잊지 말아야 해요. 언제고 당신을 데리러 올 테니까. 라고 말했거든요. 결혼식 날 아침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했지만 아마도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해요. 분명히 뭔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가씨는 예상 외의 불행이 에인절 씨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예, 그래요. 틀림없이 어떤 위험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예감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일인지 아가씨는 전혀 짐작이 안 간다는 겁니까? 가지 않아요. 그럼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이번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머니는 화가 나서 그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세요. 윈디뱅크 씨는 뭐라고 하던가요? 양아버지에게도 그 일을 말했습니까? 말했습니다. 윈디뱅크 씨도 저의 의견과 비슷해요. 무슨 사정이 있는 모양이니 지그시 기다리고 있으면 무슨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인절 씨도 그렇지 저를 교회 앞에 내팽개친다고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혹시 그분이 저에게서 무슨 돈을 빌어 썼다던가 그리고 결혼하면 제 재산이 자기 것이 된다면 몰라도 말입니다. 하여간 에인절 씨는 돈에 관해서는 깨끗한 분으로 단 1실링도 제 돈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취를 감추었을까요? 하다못해 왜 편지 한 장 보내지 않는 걸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미칠 것만 같아요. 서덜랜드 양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았다. 홈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명백한 결과를 밝혀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아가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특히 호주머 에인절에 대한 미련은 깨끗이 버리십시오. 그 사람은 아가씨 앞에서 사라진 것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없나요? 그럴 겁니다. 그럼 그분은 어찌 되었을까요? 그 문제는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보다도 에인절 씨의 정확한 인상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에게서 온 편지도 보여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이응 크로니클 신문에 사람을 찾는 광고를 냈습니다. 이것이 그걸 오린 겁니다. 여기에 그분의 인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4통 갖고 왔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가씨의 주소는 어디지요? 런던 캠버웰구 라이온 플레이스 31번지입니다. 에인절 씨의 주소는 모른다고 하셨고 마이너스 윈디뱅크 씨의 직장은 펜처치가에 있습니다. 주류 도매업을 하는 웨스트하우스 마뱅크 사의 외무사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신문 오린 것과 편지는 내가 잠시 보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충고를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지 말아야 합니다. 홈즈 씨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에인절 씨와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다시 저에게로 돌아오기를 언제까지고 기다릴 생각입니다. 서덜랜드 양의 때묻지 않은 마음에 나는 감동을 느꼈다. 서덜랜드 양은 신문의 광고 조각과 편지 4통을 테이블 위에 놓고는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해 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닦고 돌아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끝.